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20번째 기사 1400년 명건문 2년 길재가 사직하고 돌아가다 사신의 인물평. 길재가 신씨 조정에 벼슬하여 문화주서가 되었었는데 기사년에 벼슬을 버리고 선주로 돌아가 홀 어머니를 복량하니 향당에서 그 효도를 칭송하였다. 세자가 잠저에 있을 때 길재가 일찍이 성균관에서 같이 배웠었다. 하루는 세자가 서영관과 더불어 유일의 선비를 논하다가 말하기를 길재는 강직한 사람이다. 내가 일찍이 함께 배웠는데 보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하니 정자 전가식이 길재와 같은 고향 사람인데 길재가 집에 있으면서 효행하는 아름다움을 갖추 말하였다. 세자가 기뻐하여 삼군부에 명을 내려 이첩하여 그를 불렀었다. 길재가 역마를 타고 서울에 이르니 세자가 임금에게 아뢰어 봉상박사를 제수하였다. 길재가 대궐에 나와 사은하지 아니하고 동궁에서 상수하였다. 길재가 옛날에 저와 더불어 반궁에서 시경을 읽었었는데 지금 신을 부른 것은 예정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길재가 신씨 조정에 등거하여 벼슬하다가 왕씨가 보게 하자 곧 고향에 돌아가서 장차 몸을 마치려 하였습니다. 지금 옛일을 기억하고 부르셨으니 길재가 올라와서 뵙고 곧 돌아가려 하려는 것이요 벼슬에 종사하는 것은 길재의 뜻이 아닙니다. 세자가 말하기를 그대의 말하는 것은 바로 강상의 바꿀 수 없는 도리이니 어리상 뜻을 빼앗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른 것은 나요 벼슬을 시킨 것은 주상이니 주상에게 사면을 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길재가 드디어 상사하였는데 대략은 이러하였다. 신이 본래 한미한 사람으로서 신씨의 조정에 벼슬하여 과거에 뽑혀 문화주서에 이르렀습니다. 신이 덧건대 여자는 두 남편이 없고 신하는 두 임금이 없다고 합니다. 빌건대 놓아 본의 전리로 돌아가게 하여 신의 두 성을 섬기지 않는 뜻을 이루게 하고 효도로 늙은 어미를 복양하게 하여 남은 여생을 마치게 하소서. 임금이 보고 괴이하게 여겨 말하기를 이것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좌우가 말하기를 한미한 유자입니다 하였다. 이튿날 경연에 나아가서 권근에게 묻기를 길재가 절개를 지키고 벼슬하지 않으니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어떻게 처치할까 하니 권근이 대답하였다. 이런 사람 마땅히 머물기를 청하여 장록을 더 해주어서 뒷사람을 권려하여야 합니다. 청하에도 억지로 간다면 스스로 그 마음을 다하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광무제는 한나라의 어진 임금이지만은 엄광이 벼슬하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진시로 뜻이 있으면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금이 이에 본군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고 그 집을 복구하게 하였다. 사신 홍여강이 논하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신씨가 이미 정통이 아니요 주소가 또한 현달한 관직이 아니니 길재가 마땅히 성조에 벼슬할 것이요 작은 절개에 구애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 나는 생각하건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연료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아니한다 하니 신씨가 비록 위조이나 이미 패백을 바쳐 신하가 되었고 주서가 비록 미관이나 또한 종사하여 녹을 먹었으므로 어떻게 위조와 미관이라 하여 나의 신자된 분수를 이지러뜨릴 수 있겠는가. 또 절이는 천지의 상경이어서 삶이 있는 처음에 받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공리에 이끌리고 장록에 어두워서 모두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신씨가 망한 지가 이미 오래이고 자손 가운데 의탁할 만한 자도 없는데 길재가 능히 옛 임금을 위하여 절의를 지켜 공명을 뜬구름같이 여기고 장록을 헌시짝같이 보아 초야에서 몸을 마치려 하였으니 또한 충렬한 선비라 하겠다. 신씨는 우왕을 말하고 선주는 선산이고 반궁은 성균관을 말하고 왕씨는 공명왕이고 엄광은 후한 광무제 때 사람 여요인이며 광무제와 어려서 같이 공부하였는데 광무제가 즉위하여 불렀으나 사양하고 부춘산에서 숨어 살았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21번째 기사 이거의 이무 조영무 조오늘 경회 종편토록 하다.
대간에서 교장하여 상언하였다. 이거이가 아직도 개전하지 않고 원망하고 교만하니 종편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자원에 따라 안치하게 하였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비바람에 나무가 뽑히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려 함주의 순릉이 무너졌다. 순릉은 도저히 경비의 능을 말한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문화부의 건의로 천례가 서울 안에서 말 타고 다니는 것을 금하게 하다. 문화부 낭사에서 상소하였다. 서울은 조정백관이 있는 곳이여 예약 문물이 소재한 곳이어서 사방이 본받는 곳입니다. 고려 말년에 기강이 해이하여져 예제가 먼저 무너지니 부고 호상과 공사 천례의 무리가 살찐 말을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조관이 다니는 길에 서로 섞여 다녀 조정백관의 위의가 비로소 낮아지고 존비 귀천의 등급이 밟지 못하게 되어 지금에 이르렀어도 그 폐단이 아직도 있으니 참으로 가석한 일입니다. 주역에 말하기를 위는 천이고 아래는 택인 것이 이 꾀이니 군자가 그것을 써서 상하를 분별하고 백성의 뜻을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유사에 명하여 시직, 산직, 각 품의 의표를 구별하고 공상천례의 복색을 정하여 존비 귀천의 분수로 하여금 정연하게 차서가 있어 서로 문란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공상천례 목수 초동과 상복 입은 사람은 서울 안에서 말을 타고 소를 타지 못하게 하며 만일 영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타고 있는 소와 말을 관가에 몰수하고 장 80대를 때리며 또한 조사 9품 이상으로 하여금 모두 잡아서 혹시라도 고의로 놓아주지 말게 하며 그 사사노복이 타고 있는 것이 본주인의 소와 말이면 다만 그 종만 벌주고 관가에 몰수할지는 말며 공사천례는 비록 직책이 있는 자라도 말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항구한 법칙을 정하소서. 각전의 자비와 내료 6품 이상은 이 한계에 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5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전에 평양성 쌓을 때의 죄를 물어 판삼사로 치사한 최영지를 해주에 귀양 보내다. 처음에 최상기 상시 박은이 상소하여 말하였다. 판삼사로 치사한 최영지가 평양성을 쌓을 때 선대 능료 고총의 돌 494개를 파냈으니 청하건대 유사로 하여금 그 직첩을 회수하고 그 죄를 국문하여 율에 의하여 형에 처하소서. 헌부에서도 또한 상언하여 말하기를 세대는 비록 다르나 군신은 한 가지인데 최영지가 서북면 도순 문사가 되어 평양성을 쌓을 때 선대 군왕 능묘의 돌을 파냈으니 인도에 어그러집니다. 빌건대 유사에 내려 그 직첩을 거두고 불경죄를 국문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최영지는 본래 무인이므로 의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다만 해주로 귀양 보냈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8월 1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일본이 사신을 보내 박물과 감자, 매화를 각각 한 분씩 바쳤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8월 1일 개사 두 번째 기사. 평양백 조준을 순군옥에 가두었다가 석방, 무고한 조박과 권진을 귀양 보내다. 처음에 경상도 감사 조박이 지합주사 권진에게 말하였다. 계림 부윤 이거이가 내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조준의 말을 믿은 것을 후회한다 하였다. 무슨 까닭이냐 물으니 이거이가 말하기를 조준이 사병을 혁파할 때를 당하여 나와 말하기를 왕실을 호위하는데 군사가 강한 것 같은 것이 없다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믿고서 패기를 곧 상군부에 바치지 않았다가 죄를 얻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권진이 간이 대부에게가 되어서 조박의 말을 사사로이 자기가 더 보태어 좌중에 고하였다.
이에 헌신, 권근과 간신, 박은 등이 교장하여 상언해서 조준, 이거이 등의 죄를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준이 어찌 이런 말을 하였겠는가 하고 그 솥장을 머물러 두었다가 권근이 다시 상서하여 대궐에 나와 굳이 청하니 이에 조준을 옥에 가두고 참찬문화부사 이서, 순군만호 이직, 윤저, 김승주 등에게 명하여 추국하게 하니 조준이 강개한 성품이므로 분이 나서 신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기만 할 뿐이었다. 지압주사 전신은 조준과 이거이가 믿는 사람이었다. 조준 등의 죄를 입증하려고 하여 서리를 보내서 잡아오고 임금이 조준, 이거이 조박을 한 곳에서 방문하게 하려고 하는데 권근 등은 각 곳에 두고 국문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의심하여 노하기를 어찌 죄상이 나타나지 않은데도 갑자기 형을 가할 수 있겠는가 하고 대간에게 다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곧 순군 관리에게 명하여 이거의 조박을 잡아왔다. 세자가 윤저를 불러 말하기를 경은 주상께서 경으로 순군 만호를 삼은 뜻을 알고 있는가 하니 윤저가 대답하기를 신은 본래 혼미하고 어리석어 이사를 익히지 못하였는데 지금 신에게 현관의 임무를 명하시니 조처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여 밤낮으로 황공하고 송구합니다 하였다. 세자가 말하기를 경은 본래 세족이며 작은 절조에 구애하지 않고 세태에 아첨하지 않으며 오직 너그럽고 공평한 것에 힘쓰기 때문에 현관의 임무를 명한 것이다 하고 대간의 솥장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태상왕께서 개국하신 것과 주상께서 대의를 이으신 것과 불추한 내가 세자가 되어 지금의 아름다움에 이른 것이 모두 조준의 공이다. 지금 전날의 공을 잊고 흐시를 가리지 않고 다만 유사의 솥장만 믿고 국문한다면 황천상제가 심히 두려워할 것이다. 조준이 만일 이 말을 하였다면 크게 죄가 있는 것이다. 경은 가서 조사하라 하였다. 윤저가 제비하고 나오는데 우정승 민재가 비밀리 윤저에게 말하기를 조준 등이 나와 하윤을 해치고 인연을 맺어 세자에게 미치려고 한다. 지금 잡혀 갇혔으니 끝까지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대성이 모두 대궐뜰에 나와 다시 위관을 이거의 조박이 있는 곳을 보내어 조준의 말한 것을 질문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질문하는 일은 마땅히 한 곳에 두고 방문하여야 할 것이지 어찌 사람을 보내어 물을 수 있는가 하였다. 대간이 극력 강쟁하니 임금이 이를 보지 못하도록 명하여 각각 사제로 돌려보내고 조박을 순군옥에 가두고 물으니 조박의 말이 대성의 솥장의 뜻과 같지 않았다. 또 권진을 가두고 물으니 권진의 말도 또한 솥장의 뜻과는 달랐다. 임금이 권근 등을 크게 미워하여 이거이를 순군옥에 가두고 조박과 방문하니 이거이가 말하기를 나는 조준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니 조박이 맞대고 질문하기를 그대가 계림 동현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하니 이거이가 말하기를 말한 일이 없다. 그대가 나에게 술 2-3잔을 먹였지만 내 마음은 달랐고 취하지 않았었다. 그대가 김효년에 이천으로 편출되었다가 경상도 감사로 나간 것은 우리 부자 때문이었다. 내가 조준과 정사의 맹세를 바꾸지 않았으니 조준이 비록 그런 말을 하였더라도 내가 어찌 그대와 이야기하겠는가 하였다. 조박이 말하기를 내 자식 조신은이 회양공의 딸에게 장가들 때 조준이 안마를 주었고 내가 감사로 나갈 때 금대를 주었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내게 향하여 불평이 있었다 하니 이거이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조박의 말은 모두 사사감정이다. 원하건대 제공들은 들어보시오 하였다. 조박이 크게 부끄러워하는 빛이 있었다. 조준과 이거이를 석방하여 각각 그 집으로 돌려보내고 조박은 이천에 편출하고 건지는 축산도에 귀양 보냈다. 위관은 죄인을 추국할 때 의정 대신 가운데 임금이 임시로 뽑아서 임명하는 재판관을 말한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8월 1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예문 춘추관 태학사 이지를 명나라 서울로 보내 성절을 축하하례하게 하였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8월 1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전전서 여친과 산홍경 강천주를 동북면에 보내어 창고를 열어 기민을 구제하게 하였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8월 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무지개가 중천에 나타났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8월 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연에서 첨서 3군부사 이첨이 통감 강목을 진강하다. 임금이 이첨에게 묻기를 내가 예전에 사람의 시를 보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이첨이 말하기를 가합니다 하였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8월 4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최이, 서유, 맹사성, 박습 등에게 관직을 주다. 최이로 겸 대사원을, 서유, 맹사성으로 좌산기, 우산기를, 박습, 이연으로 최간의 우간이를, 김구덕으로 중승을 삼고 대승, 형조를 모두 좌천하여 좌산기 상시 박은을 충주목사를, 중승 안승은 보주사를, 형조전서 여칭은 청주목사를, 시사전인은 김해부사를, 잡단 박헌은 나간군사를 삼았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8월 4일 병신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 전백령에게 궁시와 금갑을 하사하였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8월 4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도성지 정구가 거듭 요청하여 최도원으로 하여금 역마를 타고 근친하게 하다. 내시 우장무 최도원의 아비가 진양에 있으면서 병에 걸렸는데 최도원이 역마를 타고 가기를 구하니 정구가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요전에 윤하가 어미병을 보러 가는데 역마를 타고 갔으나 기생을 데리고 여러 고을에 횡행하여 법을 범하였었다. 그 뒤로부터 조사 가운데 근친하러 가는 자에게 역마를 허락하지 않았다. 어찌 이 사람에게만 치우쳐 줄 수 있겠는가 하였으나 정구가 두세 번 청하였으므로 허락하였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8월 4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편문으로 나와서 본궁에 이르러 역사를 감독하였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8월 4일 병신 일곱 번째 기사 경연에서 동지사 이첨이 고시를 익힐 것을 권하며 두시 300수를 뽑아 올리다. 동지사 이첨이 말하였다. 지난번에 주상께서 고시를 보고자 하시었는데 인군대니가 또한 익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한나라 고조가 태풍가를 지었고 한나라 무제가 추풍사를 지었고 아래로 수나라 양제에 내려와 또한 사장을 좋아했으나 그러나 남보다 뛰어나는 재주를 꺼려 고의로 설도형 왕주를 죽였습니다. 정내가 두시 300수를 초출하였는데 대개 시경 300편을 모방한 것입니다. 빌건대 경연에서 아울러 보소서.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8월 1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노루가 국자동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때려잡았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8월 1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세자가 재릉에 배알하였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8월 14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문화부에서 상소하여 내재상을 혁파하기를 청하다.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소는 이러하였다. 예전에 인구는 매양 이를 의논하는 때를 당하면 반드시 대신을 통하여 고루 묻기 때문에 총애를 받는 신하가 이간질을 할 수가 없었으니 후세의 법이 될 만합니다. 고려 때의 임금은 어리고 나라는 위태해서 권신이 정사를 마음대로 하였는데 권례에 있으면서 이를 의논하는 자를 내제출하여 무릇 이를 처치하는 것이 모두 그 소나기에 있었고 도당 대신은 참여에 듣지 못하였으니 전하가 친히 보신 바입니다. 우리 태상왕께서 1000명에 응하여 개국해서 법을 세우고 기강을 베풀어서 매양 도당 대신과 더불어 정사를 도모하고 의논하여 내상의 이름은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하가 양부의 5, 6관원을 국내에 두어 내상을 삼으시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고려의 폐법을 거울 삼으시고 태성왕의 큰 법을 준수하시어 내상을 혁파하여 없애서 만세의 법을 남길 것입니다. 기타 종친 대소신료도 명소가
지키지 않으면 마음대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매양 정전에 앉아서 세자와 도당 대신과 더불어 치도를 강론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편당이 끊어지고 공로가 밝아지며 군신이 화합하고 정사가 닦여질 것입니다. 문화부에서 또 상소하여 내상을 혁파하기를 청하고 또 이제부터 종친과 신료가 명소가 아니면 마음대로 권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군금을 엄하게 하기를 청하니 유윤하고 오직 대소신료의 출입은 금하지 말도록 하였다. 내재상은 권례에 있으면서 임금과 상시국사를 의논하는 대신을 말하고 양부에서 5, 6명의 대신을 뽑아서 국내에 두었다. 내재추 내상이라고 한다.